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입니다. 드디어 드라마가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힘 있는 이슈는 뭡니까? 결국 지지율 아닙니까? 자, 이 지지율에서 김문수 후보가 드디어 대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를 계속해서 이재명하고 멀찌감치 떨어뜨렸던 한국갤럽도 이제 백기투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까지 가장 크게 벌어졌던 것은 무려 25% 정도 차이를 벌렸었죠. 이재명이 50% 넘고 김문수 후보는 20 몇 %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의 2배 차이를 만들었던 게 한국갤럽, MBS 처음에 이런 데였었거든요. 조금씩 이제 좁혀지더니 드디어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요. 우리 그 주요한 그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들 그리고 평론가들이 TV에 나가서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 기억하시죠? 유시민 같은 경우는 55% 득표할 것이다. 이재명이가 압승할 것이다. 이준석이도 뭐 출마하기 때문에 역대 가장 큰 스코어 차로 이길지도 모른다. 과거 이명박, 정동영의 차이가 가장 컸다 그러죠. 20%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20% 정도 차이가 났는데 1위, 2위 차이가 그 정도 날 수도 있다. 더 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막 지르는 소리를 했었죠. 정말 불쾌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잡힌 게 들어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메이저급 여론조사 기관인 MBS, 한국갤럽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막 쏟아내니까 당연히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평론가는 그랬어요. 99.9999%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기적이 없는 한 김문수 후보가 당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확정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언급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버젓이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시사 평론 프로그램에서 그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평론가들이 적지 않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달랐습니다. 꾸준히 다른 어떤 저간의 민심의 흐름을 이제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한국갤럽이라든가 MBS와는 별도로 그와는 다른 흐름의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바로 한국에서 이제 주로 이제 군소 여론조사 기관으로 불리는 공정이라든가 에이스 리서치라든가 코프라라든가 한국사회 여론 연구소 그런 곳 말이죠. 그리고 조원 CNI 그리고 또 리서치 뷰 이들 중에는 과거에는 좌파 성향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이번에 완연하게 한국갤럽이라든가 MBS와는 다른 궤를 다른 흐름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은 다르다. 과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될 때 그때와는 분위기가 다르고 일단 판세가 다르고 흐름이 다르다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분명히 한국갤럽이라든가 MBS도 저대로는 못 간다. 분명히 이 수치를 줄여줄 것이다.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큰 차이거든요. 한쪽은 김문수 후보가 3%까지 따라갔는데 한쪽은 여전히 1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건 너무도 큰 오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갤럽이라든가 MBS도 이런 어떤 흐름을 반영할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그게 터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한국갤럽인데요. 한국갤럽도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누구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대신협, 경기일보 대선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서는 12% 차이가 나잖아요. 이준석이가 꽤 많이 나왔네요. 11%. 요게 지난 1차 TV토론 후에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여론조사한 거고요. 어쨌거나 여기도 많이 줄어 있는 수치죠. 12%라고 하면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준석하고 김문수하고 더해보면은 45가 나오잖아요. 46대 45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요. 이재명이가 압도적 1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제 이 그 주요 그 분석 평론가들이 1강 1중이라 그랬잖아요. 1강 1중 1약이라 그랬단 말이죠. 요 세 명 중에서는 물론 권영국이는 일단 뺍니다. 워낙 지지율이 없으니까요. 여기 어디서 1강 1중입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는 2강이거든요. 2강 1중 1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1강이라는 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혼자 1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갤럽이라든가 MBS 같은 데서는 이재명 혼자 뭐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 뭐 압도적으로 1위 하니까 1강이라 했겠죠. 김문수가 1중이다? 이제는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2강이라 그래요. 2강.
김문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저들도 보면서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이 자신들의 말을 이제 주워 담아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요거는 또 다른 한국갤럽인데요.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자체 조사가 있고 의뢰받아서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는 드디어 9% 차이입니다. 와, 정말 여기는 또 이재명이 45잖아요. 김문수, 이준석을 단순히 더해보면 여기 46, 드디어 이제 추월했습니다. 한국갤럽에서조차도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 어떻게 됩니까? 정말 초상집, 초비상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요.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재명은 무려 6% 하락했습니다. 이거 수직 하락이에요. 수직 하락. 절벽을 맞는 겁니다. 51에서 6% 떨어져서 45가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는 무려 7%.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5%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5% 뛰고 5% 내리는 것은 수직 하락, 수직 상승이라고. 3%만 해도요. 급등, 금땅이라 그러는데 5%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 게 여기 나타나고 있죠.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저는 예상컨대 말이죠. 이재명 42 내지 3, 김문수 39 내지 40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깜깜이 전 마지막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제 깜깜이 여론조사가 26일부터인가는 이제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이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때는 거의 근접한 이 한국갤럽에서도 MBS 같은 데서도 거의 붙어있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요. 다른 어떤 군소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드디어 골든크로스가 터진 거죠. 오늘 윤재옥 이제 선대위 상황 총 이제 본부장이잖아요.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체 판단으로는 이미 골든크로스가 시작되었다라 그러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지금 이기고 있거나 이 조만간 이번 주말이 되겠죠. 주말을 거치면서 드디어 골든크로스가 터진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시간에 따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주로 우리 언론들이 이용했던 거론했던 여론조사는 전부 MBS하고 한국갤럽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믿고 이재명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슬레발 쳤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기 이준석이도 많이 나왔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10%가 이게 정말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걸 너무 과다평가하면 안 됩니다. 원래 이 제3자리에는요. 안철수 같은 존재가 예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안철수는 하게 되면 20%가 넘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제1, 제2도 싫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 꼭 이준석이가 좋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 자체가 원래 큰 게 있어요. 원래가. 그리고 이준석이는 인지도도 높고 언론에서 많이 띄워줬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정당 지지율도요. 급격하게 지금 이게 이제 붙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근접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재명은 지금 기급할 상황입니다. 한꺼번에 몇 퍼센트 떨어졌다고요? 와, 6% 하락. 김문수는 7% 상승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붙어 있겠죠. 붙어 있는다. 정당 지지도도 보면요. 민주당 42, 국민의힘 36, 개혁신당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보수 그리고 이 저쪽에 좌파 보수 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라든가 특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 언론이라든가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김문수는 뛰고 이재명은 내려가는지 이들도 말이죠. 인정하기 싫은 거야. 여기 보면 한국갤럽은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후보 선출 과정이 늦은 데다 경선 후 단일화를 둘러싼 내용으로 분분했으나 그래서 저조했지만 지난 주말 5월 17일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과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모종의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문수 후보가 토론 제일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제일 말도 버벅거리고 좀 어리버리하니 이런 식으로 좀 둔탁한 느낌이 들고 말이 일단 느리고 그리고 답답하다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 때문에 김문수는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망한다면 그러면 김문수가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말 장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제조 시합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이 어떤지를 보는 거지. 이 사람들이 끝끝내 말을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탈당도 도움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예전에 윤 대통령 탄핵 무렵에 지지율이 많이 나왔던 것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일단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윤 대통령 탈당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더 붙은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래서 이기고 나서 윤 대통령을 구하는 뭐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김문수 당선에 모든 것을 들이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 지지율 급상승 7% 뛰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7%를 한꺼번에 뛸 수 있습니까? 토론도 했는데도 이거는 달리 말하면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이 주댕이 노름으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났죠.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김문수라는 사람이 요즘 김문수 후보의 별명이 파파미잖아요. 파도 미담이야. 전설 같은 과거 일화들이 이번에 다 불거진 겁니다. 특히 요즘은 이 인터넷 시대, SNS 시대, 그리고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쇼츠 영상, 그리고 우리 같은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모든 어떤 국민들에게 어쨌거나 한두 번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다고요. 거기 보니까 몰랐던 김문수, 그야말로 기적적인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이 다 드러나거든. 와,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업적, 청렴성, 정직성, 건면성, 뭐 그리고 따뜻함, 친절함, 뭐 그리고 인간다움, 뭐 심지어는 그 사람을 성자라고 부를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재명하고 너무도 비교되고 같은 경기지사로서 이게 붙여보니까 게임도 안 되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거친 과정 자체도 이 뭐 엄청난 어떤 일화가 있는데다가 대학교 시절 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그 과정을 거쳐서 전설 같은 존재가 됐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폭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가장 강한 후보는 김문수가 맞다라는 게 지금 입증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김문수를 결집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걸 보고 팔짱 끼고 있던 이 국민의힘 내부의 소위 친윤으로 불리는 그 주류들도 처음에는 방관했어요. 솔직히 김문수를 지원 안 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지지율 올라오는 거 보더니 이제 다들 뛰어들었어. 이제는요 한 명도 예의 없이 다 김문수 후보 위해서 뛰고 있다 그러네. 전부 자기 지역구에 가서 연설을 하고 뭐 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유세를 하고 그런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효과도 지금 이제 붙은 거죠. 불이 붙은 거지. 처음에는 그들도요 기대도 안 했대요. 전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보나 마나다 이런 식으로 이번 대선은 과거 장미 대선 때처럼 너무 큰 대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었지 이긴다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지. 그랬던 것이 이게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으쌰으쌰 이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내부에서도 진다는 생각을 안 한다 그러네요. 이제는 부정선거는 둘째 치고 이길 수 있다라는 이기는 지지율이 지금 나오잖아요. 벌써 한국갤럽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공정에서는 이길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가령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 43, 김문수 46, 47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지금 시작된 겁니다. 골든크로스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정선거 이슈 제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역대 선거에서요 직전 여론조사, 깜깜이 전에 여론조사하고 크게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이깁니다. 진짜 결과에서도 이긴다. 역대 이제 대부분의 선거에서 그 지지율을 크게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미리 세팅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여론조사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 김문수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혹자는 그러죠. 뭐 해보나 마나입니다. 뭐 부정선거 때문에 이미 세팅을 해놨어요. 55%로 세팅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패배주의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선거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선거를 하시고 이왕이면 본투표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서는요.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벌써 뭐 김문수 후보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리서치 뷰입니다. 이게 좌파거든요. 좌파 언론에서도 이렇게 좌파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도 1차 TV 토론 후에 나온 겁니다. 지금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붙을 것 같은데 이재명은 내려가고 김문수는 올라가고요. 이런 게 있고요. 여기도 보면 아투 코프라 정례 여론조사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시 이재명 48 김문수 44 뭐 그걸 떠나서 어쨌거나 김문수가 엄청나게 올라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재명으로서도 이제 여유가 없는 거지. 완전히 그냥 그동안 벌어놓았던 거 다 까먹은 겁니다. 벼랑 끝에 몰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문수의 저력, 진짜가 가짜를 지금
몰아내고 있다. 꺾어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문수는 진짜 후보입니다. 진짜 정치인이고요. 국민과 함께 갈 이제 후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수치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리서치 뷰고요. 자, 이거는 에버리 리서치. 여기서도 보면 3%로 지금 따라붙었습니다. 이런 게 벌써 나와 있고. 여기도 양자 대결 시 리얼미터에서조차도 벌써 이게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50.3 대 43.5.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도처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MBS나 한국갤럽도 결국에는 이런 어떤 큰 흐름에 입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들만 마이웨이, 자기들만 옳다고 말이죠. 계속해서 큰 차이를 벌리다가는 나중에 저 정말 엄청난 후폭풍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진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니까. 자, 이런 식이면 김문수 후보의 대역전 가능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